안녕하세요. 우리는 19년도에 서울에 기쁘고 집을 사고 21년도에 결혼하고 22년 인생 최고의 빚 5억을 만들어 신혼집에 입성한 리치 커플입니다. 저희의 단기 목표는 덜 쓰고 더 벌면서 지금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먹고 싶은 음식점 들어가서 가격 안 보고 음식을 시키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30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 중요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0대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앞으로 인생에서 큰 격차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덜 쓰고 더 벌기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식비가 놀랍게도 한 달에 30만 원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2인 가구 사는 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진짜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또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대를 유지합니다. 여기엔 여러 꼼수들이 좀 숨어있긴 하지만요. 1월 둘째 주 식비를 9만 원쯤 썼으니까 이번 주도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게 써보려고요. 장은 이렇게 주로 집안 마트를 이용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삽니다. 또 항상 서울페이를 쓸 수 있어서 7% 할인을 받아요. 집 올라가는 길에 남편이 이발을 했어요. 뭔가 미용보다는 이발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곳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이유는 10,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가성비도 좋으면서 괜찮게 머리 자르는데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해요. 머리 자르고 하고 저는 집에 가서 씻고 밥하고 있겠습니다. 저녁은 작년 추석 때 엄마가 보내준 갈비를 이제야 언박싱 했어요. 진공팩에 포장해 주셔서 아마 어제 한 것 같은 맛일 거라고 믿습니다. 또 갈비가 되는 동안 또 다른 요리를 했어요. 아까 장보온 걸로 짜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며칠 친정에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대학교 친구들하고 1박 놀러를 갔을 때 그 친구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남편 밥은 챙겨주고 나왔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불같이 화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니 남편은 놀러 갈 때 내가 뭘 챙겨 먹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왜 나는 놀러 갈 때 남편 끼니를 걱정해야 되냐.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다. 알아서 각자 챙겨 먹는 거지 라고 했거든요. 완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막상 남편만 두고 친정 가려니까 뭘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은 책임감?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폐해인가? 암튼 그래서 짜장 소스를 냄비 한 솥 끓여놓고 가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우리 남편은 혼자 있다고 해서 뭘 시켜 먹거나 인스턴트를 막 찾아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시댁이 바로 옆이지만 엄마 밥 줘! 라고 찾아가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렇게 후다닥 2가지 요리를 끝냈습니다. 어제 끓여본 국까지 먹으면 아주 진수성찬. 오늘의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그쵸?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저녁은 다 계획이 있었지. 다음 날의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갈비 국물에다가 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먹다 남은 콩나물까지 넣으니까 완전 대존맛이더라고요. 된장국은 얼마나 많이 한 건가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된장국하고 볶음밥 해가지고 후다닥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 편집을 다 마치고 저는 KTX에 올라탔어요. 친정 광주까지는 2시간이 좀 안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또 블로그 글을 썼어요. 영끌족이 되면서 빚 갚기 위해 저희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병이 생겼어요. 잉여 시간을 참 싫어해서 뭐라도 하면서 갔습니다. 빚 덕분에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빚도 장점이 있답니다. 오랜만이구만. 언제 왔지 광주를? 추석 때 오고 안 온 것 같은데. 맞다, 이 집에 온 게 아주 깨끗하고 좋구만. 원래 친정을 오면 좋지만 엄마 집이 커서 더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어요. 막 여유도 생기고요.
이 집은 반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단품 메뉴인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남편 생각도 좀 나고 잘 먹고 있겠죠. 제가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는지 사진 찍어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친정집 갔을 때 우연히 사촌오빠네가 놀러러 왔어요. 올해 3살 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를 보면 100% 엄마가 우리한테도 애 빨리 낳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역시나 엄마는 당장이라도 애 생기면 올해 말에라도 낳으래요. 시어머니도 강력하게 어필하시진 않지만 이제 애를 낳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도 햇수로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드니까 이세를 기대할 만도 하죠. 가끔 우리가 딩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더 돈을 벌어보고 빚도 좀 갚아보고 그리고 애를 가지고 싶어서 좀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아니 요즘엔 120살까지 산다면서 왜 이렇게 30대 인생을 촉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결혼하고 집 사면서 제일 빚도 많고 돈도 없는 시기인데 또 애를 가져야 하는 골든타임이 30대 초중반이고 이러니 제가 요즘이 생각이 많아서 잠을 푹 못 자요. 그건 그거고 제가 광주에 온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예요. 동생 지인 중에 쇼핑몰로 대박난 형이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엄마 휘낭시에 스토어 마케팅 담당자잖아요. 근데 실력이 형편없어요. 이 형은 사실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돈 잘 벌면 형이잖아요. 작년 12월 매출이 5억이래요. 헐. 여기는 지금 형네 사무실이고요. 놀러 와봤습니다. 그 매출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 형이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 형을 만나서 진짜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진짜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다시 상세 페이지부터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이 형이 저에게 나타난 귀인이길 바라봅니다. 전 시키는 대로 다 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엄마랑 은행도 같이 갔어요. 휘낭시에 답례품 주문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럼 사업자 OTP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인증서를 만들러 은행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이 작년 매출 4,800만 원을 안 넘으면 간이사업자들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대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수수료까지 내고 인증서 만들어 왔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보고 나서의 광주 생활은 잠시였지만 참 편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동생 PT샵에 시간 맞춰 가가지고 공짜로 그룹 PT도 같이 듣고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동생 PT샵 사실 이럴 땐 가끔 왜 내가 서울에서 아등바등 사는 거지? 나 좀 편하게 광주에서 살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이왕 서울 올라간 거 성공해야죠. 늙어서 언제든지 고향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암튼 이 서울 거지는 또 서울 올라가는 길에 친정을 샅샅이 털어서 2손 무겁게 갔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오늘 남편이랑 가든파이브 왔고요. 엄마가 써준 김밥에 우동 시켜 먹을 거야. 어때? 안 매울까? 안 맵게 해봤대. 라면인지 보이던데 국물에? 그래?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서역으로 마중 나온 남편하고 같이 아울렛을 갔어요. 아울렛에 간 이유는 등산화를 사기 위해서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등산을 안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발이 없어서 불편하고 좀 위험하기도 했어요. 등산화는 한 번 사면 오래 신을 것 같아서 2년 동안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마음 먹고 샀습니다. 가끔 브랜드에서 회원가입하면 웰컴 쿠폰 같은 걸 주길래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10,00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회원가입하고 20,000원 할인받고 등산화 2개에 314,800원 줬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가격에 등산화를 산 것 같아요. 앞으로 등산도 자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고분군투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알뜰폰 유심히 도착해가지고 4,800원짜리 요금제로 갈아탔고요. 이번 주는 오랜만에 공모주 슈퍼위크예요. 이번 주에 청약할 수 있는 공모주가 4개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청약할까 계획을 세웠어요. 1월 공모주 수익 기대가 됩니다. 부수입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놓칠 수 없어요. 골고루 분배하겠지만 그 0.6주 가성비 청약을 2개 하고 2개는 풀로 엠빵을 때릴 건데 아니 저희가 어제 분리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플라스틱 통이랑 비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비닐만 버리고 플라스틱 통, 그 분리수거 통을 그대로 놓고 온 거예요. 오늘이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당연히 없어요. 통 자체를 플라스틱 분리수거의 경비 아저씨가 버려주신 듯 합니다. 결국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못 찾고 올라왔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분리수거 가서 이 통을 있잖아요. 그대로 놓고 온 거예요. 까먹고. 남편 버려 하고. 근데 남편은 내 말을 못 들었대. 자체 하나가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저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들어가 버렸대요. 당황. 통은 안타깝게 됐고요. 일단 점심을 또 먹어야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삼계탕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 삼계탕을 남편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손주 사위 좋아한다고 보내주셨어요. 내일 모레 90인 할아버지를 우리가 챙겨야 하는데 저보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 참 이런 일이 생기네요. 설 때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밥도 그냥 다 넣고 주고 남으면 저녁에 먹. 그지? 그리고 식사 이렇게 하고 나이타임. 나한테 뭐 상관없어. 따라란. 어때? 이목구비가 없어. 하나만 더 만져. 아니 그 정도면 돼. 자. 따라란. 어머. 뭐야? 배웠는데. 하나만 더. 따라. 운동화 나왔습니다. 저희의 체력과 이 건강도 자산이거든요. 특히 늙을수록. 요즘 막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짤 보니까 근육 1kg이 늙어서 자산 가치가 1,300만 원이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병원비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근육이 있을수록 덜 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 우주인 피자. 남편이 먹고 반 남겨놨더라고요. 동생한테서 가져온 귀찮은데 남편도 먹을 거예요. 남편은 죽처럼 먹은다 해서 닭가슴살을 하나 먹어주려고 삼계탕 먹는데 빨리 넣을 거야. 와 완전 죽 한 그릇이 나왔어요. 닭가슴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실수를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피자만 먹으려 했는데 닭죽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단백질 먹은다고 하이님도 했는데 이걸 다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지? 건강했냐? 그냥 다 시킨 것 같은데? 저는 그릇을 사러 찍을 때나 남대문 그릇 사러 남대문 왔는데 먼저 만두 맛집 갈 거예요. 만두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안 된다고. 나 나오면서 먹어야겠어. 알았지? 아 이따 빨리 거기나 가. 거기서 만두집 웨이팅이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네. 대박. 일하다가 일단 먼저 늦은 저녁을 먹으러 만두집에 왔어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두가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피가 떡같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진짜 맛있긴 했어요. 또 생각날 것 같은 이 김치만두 맛이었습니다. 왜 다 올린대?
수량으로 가져가자는 거였지. 여기 들어가자. 광주 내려갔을 때 쇼핑몰 형이 한 조언 중에서는 사진과 GIF를 다시 컨셉에 맞게 찍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일 휘낭시에 촬영을 하러 갈 거거든요.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 있어가지고 이 그릇시장에 다녀왔어요. 확실히 인터넷보다는 한 300원에서 1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훨씬 싸요. 근데 문제는 눈으로 보면서 사니까 더 막 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결국에 원래 3만원어치 정도 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6만원어치 그릇 쇼핑을 해버렸습니다. 사장님 카드로요. 어때? 맛있어? 달라? 먹고 가자. 그러니까 달라? 좀 부족. 맛있어. 오늘은 드디어 광주에서부터 들고 온 휘낭시에를 가지고 촬영을 가는 날입니다. 진짜 소품부터 콘셉트, 기획, 작가님 구하는 것까지 모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결혼 웨딩 촬영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보다 이번 촬영이 훨씬 힘들고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겠죠. 오늘 촬영 목표는 시간당 8만원이어서 3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는데 항상 변수의 연속이라 이런 일들은 제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이고요. 오늘 크몽에서 찾아서 온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촬영을 무제한으로 해주는데 시간당 8만원인 곳이에요. 보니까 막 9만원인 데도 있고 가격대가 그런데 서울 외곽으로 와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상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더 많으시길래 저희는 이곳을 선택한 거고요. 저희는 이번 촬영이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6시간 걸리시는 작업들이 많대요. 거의 일주일 풀로 작업이 있고요. 저희 빼고 다 돈을 잘 버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을 돌이켜보니까 식비는 69,200원을 썼어요. 1월 첫 주에는 트레이더스를 갔다 와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10만원을 썼고 2주 차에는 9만원 그리고 이 3주 차에는 7만원을 쓴 겁니다. 사실 식비를 한 달에 30만원대로 사는 것도 진짜 훌륭하게 절약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몸값을 올리는 거고 더 많은 수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분투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1월도 더 알뜰하게 살면서 또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